안녕하세요. 결의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0강 원효, 의상, 나옴. 원효. 해골 물을 마시고 깨우치다. 신라시대의 원효는 한국 불교가 낳은 불멸의 성사이다. 그는 대승 불교를 크게 일으킨 인도의 용수나 중국 불교를 새롭게 연 천태지자의 비견되기도 한다. 한국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원효의 위치는 그만큼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 원효의 속성은 설시이고 아버지는 담날 4마리며 원효는 617년에 암양군 불지촌에서 태어났다. 상공유사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가 원효를 잉태할 때 유성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며 그를 낳을 때는 5색의 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한다. 그의 어릴 때 이름은 서당이었다. 송고승전에서는 원효가 10세 무렵에 출가하여 의상과 함께 고구려 출신의 보덕에게 열반경을 배우기도 하였다. 650년 그는 유학을 결심하고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가던 도중에 요동의 변방에서 고구려의 술라군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수십일 동안 잡혀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또 661년에 다시 의상과 함께 해로로 당나라에 가던 중 무덤 속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우친 바가 있어 유학을 포기하였고 의상 혼자 유학하였다. 원효가 과부가 되어 있는 요석궁의 공주와 짧은 인연으로 아들 설총을 낳고 스스로 승복을 벗어 던진 채 소성 거사라 자초한 일은 분명 놀라운 파격이었다. 그의 업적은 민중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며 불교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원효는 지방의 촌락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춤과 노래로 일반 대중들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다. 불교를 대중화하고 화쟁 사상으로 불교를 회통시키다. 원효는 이처럼 불교 이치를 노래로 지어 세상에 유포시킴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일반 대중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노래에 담겨있는 무예 사상은 원효의 사생활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거사들과 어울려 술집이나 기생집에도 드나들었고 혹은 석공들의 쇠칼과 쇠망치를 가지고 다니며 글을 새기기도 하였으며 화엄경에 대한 해설서를 지어 그것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혹은 명산 대첩을 찾아 좌선하기도 하는 등 어떤 일정한 틀에 박힌 생활 태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행적도 뚜렷한 규범이 없었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다. 원효의 이러한 행적은 불교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원효의 법성종은 경주의 분황사를 본산으로 하여 분황종으로도 칭한다. 그는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 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시키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화쟁 사상이라 한다. 이것은 그의 일심 사상, 무예 사상과 함께 원효의 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항상 일심의 구심점을 향하였고 한마음을 통한 화쟁과 자유를 주장하였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대승불교 경전 전체를 섭렵하고 통용한 사상이다. 그리하여 전체 불교를 하나의 진리에 귀납하고 종합 정리하여 자기 분열이 없는 보다 높은 입장에서 불교의 사상 체계를 세웠다. 신문화쟁론은 바로 이러한 화쟁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핵심적인 저술로 그의 이러한 통불교 사상은 한국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외에도 원효는 열애장 사상 등
불교의 모든 사상에 대해서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민중불교를 선양하고 결의열의 독창적 면모를 널리 세계에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의상 일즉다 다 즉일이라. 신라시대 승려인 의상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계조이다. 그의 속성은 김씨이며 아버지는 한신인데 의상은 19세 때 경주 황복사에서 출가하였다. 원효와 함께 고구려 출신의 보덕에게 열반경을 배우기도 하였다. 650년 유학을 결심하고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가던 도중에 요동의 변방에서 고구려의 술라군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수십일 동안 잡혀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의상은 10년 뒤인 661년 다시 원효와 함께 해로로 당나라에 가던 중 원효는 무덤 속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우친 바가 있어 유학을 포기하였고 의상 혼자 중국에 유학하였다.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에게 배움을 청하여 화엄학을 수학하였다. 당시 지엄은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서 새로운 화엄학풍을 일으켜 문화의 법장 등의 제자를 두고 있었다.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 유지인이 의상을 관아에 머무르게 하고 성대히 대접하였다. 얼마 뒤 종남산 지장사의 지엄을 찾아갔다. 지엄은 전날 밤 해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나서 가지와 잎이 번성하더니 중국까지 이르렀고 그 위에 봉해집이 있어 올라가 보니 한 개의 마니보주의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치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의상을 특별한 예로 맞아 제자가 될 것을 허락하였다. 그곳에서 화엄경의 미묘한 뜻을 은밀한 부분까지 분석하였다. 또 당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남산 율종의 계조 도선 율사와도 교유하였다. 특히 당시의 동문 현수와의 교유는 신라로 돌아온 뒤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현수는 의상에게 그의 저술과 서신을 보냈고 의상은 현수에게 금을 선물하였다. 현수는 의상보다 19세 연하였는데 중국 화엄종의 제3조가 된 인물이다. 원흉무예의 법계 연기를 설하다. 617년 의상은 당나라가 신라를 침입할 것이라는 급보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는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백화도량 발원문을 지어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를 칭견한 후 677년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사상을 펼쳤다. 의상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화엄사상이 전개되어 있었지만 화엄사상이 크게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의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의상은 귀국한 이후에 표훈, 진정 등의 제자들에게 화엄 일승법 계도를 가르쳤고 부석사가 창건된 후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한 그는 화엄사상을 펼치기 위하여 중악 팔공산 미리사, 남악 지리산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가야현 보원사, 계룡사 갑사 등을 창건하였다. 의상의 화엄사상의 중심 교리는 전 세계가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무한의 관계를 갖는 원흉무예를 설하는 법계 연기이다. 여기서 법계란 총상이어서 이와 사를 포괄하는 것이며 연기는 법계의 체의 대용, 즉 만사와 만물을 파생하는 작용을 말한다.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일즉다 다즉일의 논리를 동전 10개를 세는 십전법의 비유를 들어 전개한 것도 의상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통일신라의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차이 존중의 조화 세계는 이루되 차별 없는 홍익 세상을 이루려는 화엄이치는 이 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그 뜻을 통하여 결여울에 풍요로운 가치를 심었다고 할 것이다. 나옹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홍은 1320년에 태어났다. 그는 고려 말의 고승으로 해근이라고도 한다. 성은 아이며 속명은 원해이며 호는 나홍. 강월헌이고 또 시호는 선각이다. 선관서영 아서구의 아들이다. 1339년 21세 때 친구의 죽음으로 인상의 무상을 느끼고 공덕산 묘저감에 요연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이후 전국에 이름 있는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하다가 1344년 양주 천보산 회암사에서 대오하였다. 1347년 원나라로 건너가서 연경 법원사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인도승 지공의 지도를 받으며 4년 동안 지내다가 1350년에 그의 곁을 떠나 평강부 휴휴함에서 한철을 보냈고 다시 자선사의 평산철임을 만나고 그의 법을 이었다. 이듬해 명주의 보타락가산에서 관음보살을 칭견하고 유광사에서 석가모니상을 예배하였다. 그곳에서 나홍은 무상과 고문혁 등의 승려를 만나 법론을 벌였고 1352년에는 복룡산의 천암장을 찾았다. 그의 소문을 들은 원나라 순제는 그를 연경의 광제선사 주지로 임명하였고 1356년 10월 15일에는 개당 법회를 가졌다. 또 순제는 사신을 보내 나홍에게 금난가사를 하사하고 지극한 예우로서 우대하였다. 그러나 순제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는 주지직을 내놓은 뒤 다시 지공을 찾아갔다가 1358년에 귀국하였다. 나홍은 귀국 후 오대산 상도암에 은신하였으나 고려 공민왕과 태우의 강곡한 청에 의하여 잠시 신광사에 머무르면서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때 홍건적이 잇따라 신광사 주의를 노략질하였지만 그의 법력으로 신광사를 수호할 수 있었다. 그 뒤 승과의 시험관을 맡았고 1361년부터 용문산, 원적산, 금관산 등지를 순력한 뒤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왕으로부터 금난가사와 내외 법복, 바루를 하사받고 왕사 대조계 종사 선교 도총섭 근수 본지 중흥 조풍 복국 우세 보제 존자에 봉해졌다. 그 뒤 송광사에 있다가 다시 회암사 주지가 되어 절을 중수하였으며 1376년에는 문수회를 열어 크게 법명을 떨쳤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강조하다. 나홍은 정도가 혼침된 고려 말의 불교계의 습정균회로서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으로서 철저한 불의사상의 토대 위에서 선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말의 선풍은 그에 의하여 새롭게 선양되었다. 지공의 선풍이 공의 탈선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통적인 간화선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구산 선문이나 조계종과는 다른 임재의 선풍을 도입하여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의 귀의자 심산보의 주장과 연불은 곧 참선이라고 한 것은 이후에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나홍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하화 중생의 보살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6대 서원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고려 말 보우와 함께 조선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운 위대한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명으로 밀성 영원사로 옮기던 중 5월 15일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는데 세수 56세이고 법납 37세이다. 나홍선사가 입적하자 그의 문도들이 신륵사에서 다비식을 하고 석종부도를 조성하여 그의 덕을 기리고 있다. 나홍은 고려 공민왕의 스승이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아침에 예불을 드리며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전에 행선 축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선 축원은 그가 지은 것이다. 또한 그의 그대 무겁지 않은가 탐욕도 성냄도 벗어놓게 라는 시는 민중 속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홍은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 후에 개창하였지만 중국 문물과 한국 특수성을 매개로 물같이 바람처럼 살라는 가르침으로 결의어를 빛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홍과 함께 공민왕대를 대표하는 고승은 아무래도 보우라고 할 것이다. 당시 나홍은 지공선사와 더불어 살아있는 부처나 석거머니불의 화신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의 위상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은 태종실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만약 나홍이나 보우 같은 고승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교의 통합운동이 성공하였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무학이 조선 태조 이성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결의얼에 단합된 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미약하였으며 역사의 대세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서서히 밀려가는 형국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홍 해근의 설법, 법어, 개송들이 모여져 한 권의 어록집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나옥의 어록은 시자인 강연이 기록하였고 화남이 이를 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장 등을 함께 첨부하여 마침내 나홍집으로 편찬되었다.